한국에서 유행하는 음식들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어르신들부터 10대 학생들까지 한국인들이 공유하는 공통의 정서를 가진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떡볶이인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학교를 마치고 떡볶이 가게 앞으로 달려갔던 그 추억을 간직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한국의 소울푸드 떡볶이가 이탈리아에서 그야말로 초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뇨끼라는 떡볶이와 유사한 음식이 있어 쉽게 받아들여진 것인데요. 젊은 이탈리아 MZ세대들로부터 퍼져나간 떡볶이 열풍이 이젠 이탈리아 전역을 뒤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 베네치아, 피렌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K간식, 떡볶이에 대한 인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열풍에 이탈리아 RAI 방송국에서 한국의 떡볶이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한국의 떡볶이가 이탈리아 길거리를 점령, 학교 끝나고 떡볶이 가게 들리는 게 필수 코스, 웨이팅만 3시간, 한국인의 소울푸드 떡볶이, 해당 영상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떡볶이. 이미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K란식이죠. 떡과 부재료를 양념해 볶거나 끓여서 먹는 한국 요리 중 하나인데요. 이름은 떡볶이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국물과 함께 끓여내거나 끓인 뒤 국물을 졸여내는 요리로 사실상 탕이나 조림에 가깝습니다. 가장 흔한 방식은 고추장을 사용한 빨간 떡볶이인데요. 순대, 튀김, 라면, 김밥 등과 더불어 한국의 대표 국민 분식 중의 하나이자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떡과 고추장 양념 베이스를 기본으로 하여 각종 채소와 어묵, 가공육, 삶은 계란이나 메추리알, 라면이나 당면 등 기호에 따른 각종 재료가 들어갑니다. 현대 한국 음식 중에서는 범용성이 으뜸인데요. 장소적으로는 컵떡볶이로 간단하게 즐기는 길거리 음식, 분식집의 간단한 식사 메뉴, 술집 포장마차에서의 안주 등 다양한 상황에서 즐길 수 있고, 저렴하게는 1,000원대인 가벼운 간식거리에서부터 큰 사발 같은 곳의 튀김 순대 등 추가 재료를 곁들여 12만원대 푸짐한 식사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밥 반찬으로도 아이들 간식으로도 성인의 술안주로도 적당하다는 놀라운 범용성 덕분에 한국 식문화, 특히 분식 문화에서는 라면과 함께 확고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떡볶이. 이제는 우리 이탈리아에서도 수많은 음식들 중에 주목을 받으며 동시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MZ세대들 사이에서 사랑해라는 표현을 떡볶이에라고 대체하며 사용할 만큼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의 컴포트 푸드, 떡볶이. 마음의 위안을 주는 추억의 먹거리라는 의미이죠. 결국엔 한국의 떡볶이가 이탈리아를 점령했다라는 표현이 가장 잘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베트남 등 많은 국가에서 K푸드 매운맛이 본격적으로 유행 중인데요. K-팝과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한국 콘텐츠 인기가 확산된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글로벌 소비자, 특히 젊은 층에 의해 한국 음식을 포함한 문화 전반이 힙하고 쿨한 것, 그리고 도전해 볼만한 것으로 여기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이탈리아가 떡볶이에 점령된 것 또한 이탈리아 MZ세대 때문이었으니까요. K-팝, 드라마 등의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다 한 것인데요.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따라 먹으면 힙한 것이 됐고 문화에 녹아들어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맛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젊은 층 소비자에게 한식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식습관 변화로 집에서 간편히 먹을 수 있는 밀키트나 가정 간편식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떡볶이를 찾는 소비자도 늘어났는데요. 이런 떡볶이는 한국에서만 유행하는 것이 아닌 전 세계 안에서의 유행으로 실제 컵떡볶이 제품은 30% 넘게 수출 기록을 갱신해갑니다. 실제 이탈리아 MZ세대들도 즐기는 게 떡볶이 밀키트인데요. 선호도에 따라 라면과 치즈를 넣어 즐겨 먹어도 그 맛이 아주 예술입니다. 사실 그 맛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끊어낼 수 없는 게 바로 떡볶이인데요. 간편하지만 맛은 간편하지 않은 게 바로 떡볶이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그 음식에 대해 질리기 쉽지만
떡볶이는 질리기 쉽지 않은 황제 요리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고 높아져만 가는 수요로 실제 이탈리아에서는 한국의 떡볶이, 밀키트 등을 구하는 일이 하늘에서 별 따기인데요. 이제는 이탈리아에도 한국 떡볶이 브랜드들이 줄지어 들어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즉석 떡볶이의 경우는 현장에서 먹는 현장감 또한 중요하기에 밀키트로는 접할 수 없는 맛이기도 하죠. 빨간 국물에 쫄깃한 떡 그리고 오뎅, 오늘은 떡볶이를 꼭 먹어야겠습니다. 해외 각국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떡볶이 못 먹어본 사람? 인생의 즐거움 하나 놓친 사람. 빨간 양념이 너무 맵진 않을까라며 두려움에 떨었던 지난날의 나를 돌아보면 아주 미련하다. 하루라도 빠르게 떡볶이를 먹어서 짧은 내 인생 안에서 먹을 수 있는 떡볶이는 종류별로 더 자주, 더 많이 먹어볼 것이다. 한국 최고. 떡볶이 최고. 한국은 도대체 매력의 출구가 어디인 거야? 음식으로도 사람 마음을 이렇게 앗아갈 수 있단 말이야? 떡볶이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좋아하는 한국 요리야. 간편한 듯 보여도 그 역사를 살펴보니 떡볶이의 역사 안에서도 한국 사람들의 진솔함이 잘 담겨졌더라고. 그래서인지 어른분들도 어린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요리로 탄생하지 않았을까 싶어. 라면도 참 좋아하는데 떡볶이도 보통 아니게 맛이 좋더라고. 사실 유튜브에서 나올 때마다 궁금하긴 했는데 먹어볼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아. 일단 직접 만들 자신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지. 그런데 얼마 전에 컵떡볶이 밀키트를 발견한 후로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졌지 뭐야. 맛도 너무 좋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컵떡볶이 정말 최고야. 떡볶이 너무 맛있는 음식이야.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내가 매운 걸 잘 먹지 못하다는 사실이야. 나도 매운 걸 잘 먹어서 떡볶이를 매일매일 먹고 싶거든. 그래도 떡볶이는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 맵게도 먹을 수 있고 달게도 먹을 수 있어서 난 매일 엄마한테 달게 해달라고 해. 그리고 이건 한국 친구한테 배운 건데 떡볶이가 많이 매우면 물에 헹궈 먹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떡볶이 먹을 때 항상 뜨거운 물을 옆에 두고 먹어. 그럼 양념이 살짝 덜어져서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 세상을 보는 눈,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